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캘리포니아주에 이 암스테르담 스타일의 대마초 카페가 생겨나게 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만약 최종 승인이 돼 생겨나게 된다면 문화 전환이 일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 60살 이상 고령층이 TV를 보거나 운전하는 것처럼 어떤 형태로든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질 경우 치매에 걸릴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전해드렸었는데, 이뿐만 아니라 호기심을 잃고 무관심해지는 것도 치매에 걸리기 쉽다라는 연구 결과도 함께 발표가 됐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걸 캘리포니아주의 암스테르담 스타일의 대마초 카페가 생겨날 수 있을까요? 네, 캘리포니아주의 대마초 카페가 문을 열기까지 단 하나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바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서명입니다. 어제 관련 법안 AB 374가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통과된 데 따른 건데요. 캘리포니아주 상원에서는 33대 3, 그리고 하원에서는 66대 9. 이렇게 상하원에서 모두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습니다. 네. 그렇게 이 법안은 주지사 책상 앞에 놓여서 게빈 뉴섬 주지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대마초 카페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카페에다가 대마초를 판매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맞습니다. 한마디로 음식과 대마초 제품을 함께 다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업소입니다. 네. 그리고 그곳에선 라이브 콘서트까지 열릴 수 있고요. 지금 마리화나 판매업소들이 이런 대마초 카페로 비즈니스를 전환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은 허용합니다. 단 대마초 카페에서 술을 판매하는 건 허용되지 않고요. 또 커피숍에서, 그러니까 카페에서 대마초를 이렇게 거꾸로 판매하는 것도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리화나 업소들은 여전히 이 로컬 지역 조례를 따라야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대마초 업소가 금지된 곳에서는 대마초 카페도 운영될 수는 없겠습니다. 네. 그런데 웨스트 헐리우드 지역에는 그 비슷한 곳이 있다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아닙니까? 웨스트 헐리우드에는 대마초 카페 비슷한 게 있긴 한데 사실상 다릅니다. 웨스트 헐리우드는 지난 2018년부터 제한된 수의 라이센스를 정해서 자체적으로 이 대마초 라운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한 업소는 대마초 카페와는 다른 게요. 그 라운지에서는 그 안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게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대마초 카페처럼 음식과 음료를 서빙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웨스트 헐리우드 산타모니카 블루버드에 있는 The Artist Tree Dispensary and Weed Delivery라는 곳에선 2층 라운지에선 대마초 피우는 사람들이 식당에서 밥 먹는 것처럼 어울린다 하는데요. 네. 음식은 그 아티스트 트리와 딜을 맺은 다른 식당, 이 프레시 콘 그릴이라는 식당에서 오더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아티스트 트리의 공동 사장인 로렌 폰티는 실제 음식을 판매하진 않지만 그 음식을 플레이팅할 수 있다면서 식당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그 경험을 모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주들은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하면서 불만이 생겨난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왜냐하면 수익을 나눠야 하게 되니까요. 이 폰텐 사장은 고객들은 좋은 시간을 갖겠지만 수익은 자기 비즈니스가 아니라 이제 식당 쪽으로 많이 간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음식과 음료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큰 이득을 누리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큰 문제고 또 그래서 이 법안이 자신들한테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개인이 법안 통과를 지지하는 이유입니다만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의 경우 어떤 설명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이 샌프란시스코를 지역구로 하는 맷 헤이니 주 하원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헤이니 의원은 짐작하시다시피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지금 힘겨워하고 있는 그 마리화나 업소들에서 캘리포니아주를 위해서 더 많은 판매세를 걷어들일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을 꼽습니다. 관련 업소에서 손님들이 대마초 하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사실상 커피나 음료 같은 그런 대마초가 아닌 프로덕트를 판매하는 건 불법이니까요. 네. 이 의원은 마리화나 업소들이 식당과 바 그리고 다른 불법 시장과 경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게 힘들다는 점 전했고요. 그런데 이 법안은 마리화나 업소들이 약국과 같은 비즈니스 모델에선 벗어나서 이제 한층 더 매력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거듭나게 할 수 있다는
게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점을 지지하는 측은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헤이니 의원은 현행법이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이어서 솔직히 합법적 대마초 산업이 생존하고 또 번영하는데 해를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리아나 업소 고객들에게도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성명을 통해 그런 점을 밝혔는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합법적인 대마초를 즐기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커피 마시고 뭐 스콘 먹고 음악 들으면서 그와 동시에 마리화나까지 즐기고 싶어 한다고 헤이니 의원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경제적으로나 뭐 건강적인 면이나 또 안정성 관점에서 볼 때 주정부가 이걸 불법적으로 규정할 타당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승인된 대마초 소매 업소에서 커피 한 잔과 샌드위치까지 판매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각 시정부들이 이걸 가능하게 하고 스몰 비즈니스를 방해하는 건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네덜란드를 예로 들었는데요. 이 네덜란드에서는 대마초를 판매하는 커피숍이 700개 이상에 달하고 여기서 매년 10억 달러 이상 매출을 올린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헤이니 의원은 자신의 법안이 의료용 마리화나만 허용되는 그 문화를 현재 그런 문화를 네덜란드 카페들과 비슷하게 좀 더 릴렉스하고 사회적 환경으로 바꾸는 걸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시설로 와서 대마초를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소비하고 동시에 지역사회와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엄청난 기회라고 그런 주장을 폈습니다. 근데 뭐 또 라이브 뮤직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완전히 클럽이 되겠네요. 그럴 그렇죠? 수 있죠. 네. 술 마시는 클럽이 있는가 하면은 마리화나를 즐길 수 있는 클럽이 또 따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근데 우리가 담배는 실내에서 피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못하게 법으로. 되어 있죠. 대마초는요? 그럼 이건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대마초가 가능하면은 담배도 가능해야 된다라는 걸로 우길 담배와 수도 있고. 대마초는 다르다는 주장이 있겠죠. 이 사람들은. 피는 건 마찬가지고 연기 나는 건 마찬가지고 냄새 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이 게빈 뉴섬 주지사가 과연 서명을 하긴 할 것 같아요. 어때요? 지금 나온 거로는 사실상 알 수 없는 게요. 뉴섬 어. 주지사가 서명할지 아니면 비토할지 그 여부에 대한 내용은 알려진 게 없습니다. 다만 서명하게 되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이 법안은 발효됩니다. 그렇게 되면 캘리포니아주 곳곳에서 이제 대마초 카페가 생겨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분명한 점은 이런 대마초 카페가 생겨나는 걸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다는 점입니다. 우려하는 목소리가 훨씬 높겠죠. 훨씬 높겠죠. 네. 저는 대마초도 대마초지만은 이것을 넘어서서 좀 더 자극적인 거를 찾게 되면서 마약 쪽으로 더 많이 가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것도 상당히 우려가 되거든요. 참 케빈 뉴섬 주지사도 고민이 많겠습니다. 이거를 서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다음 소식입니다.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에 이어서 치매 확률을 높이는 또 다른 요인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네, 바로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요? 네, 호기심을 잃고 관심 없이 그냥 지내는 것. 네. 이 역시 두뇌 건강에 해롭고 치매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국립건강연구소 연구팀이 평균 연령 76살에 치매 증상이 없는 노인 4,3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인데요. 네. 무관심의 정도가 높을수록 뇌의 크기가 더 작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무관심에 해당하는 항목 2개 이상인 사람들이 뇌 속의 회색 물질, 이 회백질 용량이 1.4% 더 작게 나타났고요. 또 백색 물질, 백질은 1.6%가 더 작았다고 해요. 근데 이 회백질은 기억력, 또 백질은 두뇌 속 영역 간의 소통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부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팀은 이렇게 두뇌가 작아지게 되면 위축되면 알츠하이머 병과 같은 뇌질환에 걸리기 쉽다고 설명했고요. 아시다시피 알츠하이머 병은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퇴행성 뇌질환입니다. 그러니까 무관심이 이렇게 치매 위험이 높아지면은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관심을 가진다는 거는 어떤 무슨 사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고민도 하고 그다음에 걱정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제가 뭐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기심을 많이 가져야 어? 될 때 싶습니다. 아. 호기심을 갖게 되면은 관심도 갖게 되고 뭐 배우고도 싶고 알고도 싶고 이렇게 되면은 뇌를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요. 호기심, 호기심. 젊은 사람들처럼 호기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네. 그게 참 아니 그렇게 남의 일에 자꾸 관심을 갖게 되고 이게 좋게 해석을 하면은 뭐 별로 그렇게 문제가 아닌데 네. 나쁘게 생각하면 또 잔소리가 얼마나 심해질까 하는 생각도 지금 들기도 하고 말이에요. 잔소리는 하지 말고 생각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책을 많이 읽는 게 가장 그럼요. 좋은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책을 많이 읽으셔야 되는 게 이게 이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고 눈이 나빠서 시력이 안 좋아서 네, 책 그러지 보기가 마시고, 힘들어요. 하시는 책을 많이 분들. 읽으세요. 책을 많이 읽으시고 네. 네, 어쨌든 머리를 자꾸 이렇게 돌려야 되니까. 맞습니다. 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